오늘 오토캐드 한 장으로 끝내기. 오늘은 이제 편집 명령을 한번 해볼 건데, 오토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편집 명령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레이저라고 하는 지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 선택을 해서 저희가 델레트 키로 지워도 됐지만, 이제 이레이저가 이제 단축키가 이거든요.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셔도 돼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인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30mm로 선을 하나 이제 그렸고, 이제 옵셋 합니다. 이제 옵셋 간격을 띄울 건데, 이제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입력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몇 미리를 띄울 건지, 우선 몇 미리를 띄울 건지부터 지정을 해주는데, 15 입력하고 엔터 할게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디로 띄울지, 그냥 그 방향, 위치, 이제 마우스 커서로 이동하고 클릭하면 15mm 떨어졌죠. 그리고 바로 객체 클릭하면 15mm가 떨어집니다. 클릭. 쉽지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인 하나 그리고 옵셋. 그 다음에 1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쉽지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하거나 ESC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제가 옵셋 명령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냥 바로 제일 마지막으로 입력을 했던 명령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옵셋을 했고, 한번 트림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트림이 명령이 2021 버전, 2021 버전부터 이게 명령이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림이 그 객체를 자르는 건데, TR이 단축해요. TR. 그래서 TR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우선 바로 이렇게 잘리거든요. 2021 버전부터 이렇게 바로 잘리게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선을 정하고 트림을 하는 게 저는 좀 편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개인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옛날부터 캐드를 써서 그런지, 이걸 이제 변수를 옛날처럼 2020 버전까지 제가 바꾸는 걸 알려드릴게요. 트림 익스텐드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림 익스텐드 모드. 아까 옵셋, 거리, 지정, 객체, 선택. 이거였고, 이제 트림, 이제 TR 입력하고, 이제 요거는 제가 옛날 모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R 하고, 요 변수를 여기 입력을 해요. 트림 익스텐드 모드. 이게 이제 기본 값이 1이거든요. 이걸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20 버전까지 해요. TR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준선을 선택을 합니다. 이 기준선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잘리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썼었는데 2021 버전부터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트림 스페이스바 하고, 요거는 0입니다. 0. 2020 버전까지 기준. 네. 그리고 변수는 0. 네. 만약에 2020이라면 변수는 0. 그래서 트림 스페이스바 하고 기준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자를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기본값은 1이고 0이면은 기준선 선택하고 트림. 2021부터 요거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R 스페이스바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클릭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TR 스페이스바하고 객체 기준선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잘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기준선을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TR 스페이스바하고 기준선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준선을 선택하고 자르는 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막 자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트림하고 스페이스바 한 번, 두 번 하면 그냥 이렇게 잘려요. 지금 2021 모드 기본이죠. 트림하고 스페이스바 두 번.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지금 이제 기준처럼 잘려요. 이렇게 하고 트림 스페이스바 한 번, 두 번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우선은 처음에 이제 연습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기준선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이 정말 많이 쓰이는 명령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익스텐드 한번 해볼게요. 익스텐드. 이거는 이제 반대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을 연장을 하는 건데, EX, 요게 이제 단축키거든요. EX 누르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익스텐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늘릴 거 선택, 클릭, 클릭, 클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익스텐드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늘릴 수 있겠죠. 한꺼번에 선택하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트림의 반대입니다. 반대. 익스텐드는 트림의 반대예요. 익스텐드하고 기준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객체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스페이스바 두 번, 네. EX 스페이스바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익스텐드까지 저희가 했고 저희 가장 핵심 명령 3개를 지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을 우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선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로테이트가. 근데 지금 직교가 안 풀려서 그런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F8번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로테이트 하기 전에 라인 그리는 거 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F12번, 그러니까 F12번 이게 뭐냐면은 동적 입력 모드. 요 동적 입력 모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으면 라인을 그릴 때 여기에서 탭 키를 눌러서 각도를 바꿀 수 있어요. 15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오토캐드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30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바꿔서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해보면 라인을 그려가지고 저희가 막 골뱅이 쓰고 막 가로 열고 하는 거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 되게 되게 불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탭 눌러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로테이트를 한번 이제 진짜로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라인을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 이제 명령은 RO입니다. RO. 그래서 이제 그 RO 스페이스바 하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근데 여기 CAD에서 항상 객체 선택을 하고 뭔가 명령이 마무리가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정합니다. 기준점을 어딘가 정해줘야 돼요. 기준점을 선택을 해주고 어디 방향으로 이제 돌릴지. 이게 제가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45 입력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 입력.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은 기준점을 정하고 F8번 눌러서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 엔터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로테이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트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각도가 서로 다른 사각형이 있다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걸 정확하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붙은 거 아니죠? 이거 이렇게 이거 이제 붙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무브로 객체를 끝점을 이렇게 붙여서 딱 이제 이 끝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고 로테이트를 합니다. 로테이트를 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기준점 선택하고 여기에서 참조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참조. 한번 해볼게요. 참조 선택하고 다시 한번 기준점 클릭하고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가 순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점 이동.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동을 안 배웠네. 뭐 같이 이렇게 뭐 배우는 거죠. 네. 이동 무브. 네. 무브가 이동입니다. 이동하고 객체 선택. 스페이스바하고 선 이렇게 끝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로테이트를 하고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을 정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기준점 선택.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데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여기 참조 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참조를 여기 클릭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R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돼요. 그러면 참조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준점 선택을 하고 여기 끝점, 여기 기울어진 끝점 이동시킬 끝점 그리고 어디로 부착할지 끝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딱 선택하고 이제 여기에서 R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끝점 어디로 부착할지 클릭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각도가 틀어진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가 있는데 무브 요거 벌써 해버렸네. 네, M 스페이스바 무브는 M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객체 선택. 이거 되게 쉽죠? 캐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어디로 옮길지 클릭. 이동할 지점 클릭. 그런데 이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이 기준점을 선택을 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로 이렇게 옮기는 걸 사실 많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이런 도면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저희가 작성한 객체들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겹쳐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무브를 하고 P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동했던 게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무브 P 이렇게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동했던 게 자동으로 잡힙니다. 해볼게요. 다시 한번 M 하고 스페이스바에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에서 이동을 시키고 무브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P 입력하고 엔터 한 번, 두 번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래서 클릭 딱딱 네,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객체 자동 선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브를 할 때도 요거 이제 변수 P를 쓰시면은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피를 이번에는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카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의 카피가 있는데 그냥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는 카피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V, 컨트롤 요걸로 붙이는 카피가 있습니다. 요걸로 붙이는 이제 카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객체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내 원하는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도면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도면을 또 이렇게 그냥 붙습니다. 컨트롤 C, V로 하면. 그런데 카피라는 명령을 써서 하면 뭐가 다르냐면 정확한 위치에 얘를 복사시킬 수 있어요. CO, 그러니까 아까 muve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피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클릭하면 계속해서 복사가 됩니다. 클릭, 클릭, 카피, 객체 선택하고 위치 선택,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원하는 위치로 복사가 되죠. 요게 다른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하고 카피, 요게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전 명령 취소, 컨트롤 Z 하면은 이제 뒤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언두가 있거든요. U가 이제 단축키로 되기도 합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하거나 U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언두로 해서 돌아가는 건 U가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Z나 이걸로 해서 돌아가는 거는 무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 컨트롤 Y 하면 되돌아가거나,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명령 복구, 리두, 이게 되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되돌릴 수 있는 건 이 PC 메모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PC 메모리가 작으면은 뒤로 되돌아가는 거는 되게 처음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데, 되돌릴 수가 없게 너무 많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레이, 배열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을 뭐 간단하게 그려서 이 원을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열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이 단축해요. AR이 단축키고, 여기에서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처음에 유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원형을 이제 많이들 이제 쓰게 되겠죠. 원형. 우선 뭐 기초 과정이니까 원형만 한번 써볼게요. 원형 선택을 하고 이 배열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하는데, 이제 이 중심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중심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마우스 커서를 여기 객체 쪽에 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중심 선택하고, 선택하고 나면 이제 위쪽에 그 리본 메뉴가 싹 바뀌거든요. 이렇게 리본 메뉴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몇 개로 할 건지 4개로 하겠다 해서 다른 곳 클릭하면 이렇게 4개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닫기 클릭하면 이제 어레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어레이를 하면, 이걸로 이제 어레이를 하면 나중에 언제든지 어레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레이 다시 선택해서 얘를 5개로 바꾸겠다. 네, 엔터해서 배열 닫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옛날 버전 CAD, 그때는 이제 어레이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레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레이 클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어레이 클래식. 이게 이제 되게 옛날에 쓰던 이제 방식인데, 이게 이제 메뉴창에 따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형 배열 선택하고 중심점이 어디냐, 여기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몇 개를 할 건지 6개를 하겠다. 그리고 객체는 어떤 거, 요거 선택하고 엔터 하고 확인 하면 이렇게 어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지금은 명령이 뭐냐면 어레이 클래식이거든요. 어레이 클래식인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다 객체가 폭파된 상태입니다. 다 분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고 나면 단점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수정을 못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레이는 선택하고 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레이 클래식보다는 어레이를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팁을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그 C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프트를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쉬프트.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라인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어요. 라인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는데, 라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지금 오스냅이 되게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요.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그러면 한 번만 쓸 수 있는 오스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간점을 선택하면 이번에 무조건 중간점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한 번은 무조건 중간점밖에 안 잡힙니다. 중간에서 쉬프트 오른쪽 하면서 중간점. 중간점이 있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제 중간점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자가 되게 복잡할 때는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요걸 이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명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쉬프트 플러스 오른쪽 마우스 1회용 오스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레이까지 했고, 이제 이번에 미러 한번 해볼게요. 미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반대로 미러를 한번 시켜볼 건데, MI가 단축해요. MI. 미러는 MI고 이제 거울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MI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대칭선을 클릭 두 번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직교가 꺼져 있으니까 두 번째 선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F8번이 켜져 있으면 그냥 빈 공간 아무 데나 켜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클릭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교가 켜져 있어야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중심선, 요거는 대칭선 선택. 요건 두 번 해줘야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MI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하고 클릭 스페이스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할 때는 F8번이 켜져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직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F8번을 끄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러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조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조인은 이제 라인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라인을 이렇게 P라인으로 만약에 뭐 그린다고 하면 이건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J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죠. 그리고 이걸 다시 분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인하고, 근데 이제 조인을 할 때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것만 조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걸 조인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합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것만 조인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인된 걸 이제 얘를 다시 분해를 시키려면 X, 조인의 반대는 X가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드거든요. X하고 스페이스바에서 객체 선택하고 분해시키면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아까 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분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X 입력하고 스페이스바에서 분해시키면 다시는 못 되돌려요. 이건 조인으로 합칠 수 있는 객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해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터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인까지 했고, 필렛을 한번 해볼게요. 필렛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필렛을 해볼게요. F가 단축키거든요. F가 단축키고, F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반지름이 몇 밀리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F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R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얘가 필렛이 몇 밀이냐? 여기에서 5 입력하고 엔터 값 입력. 그 다음에 객체를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죠. 클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필렛을 하고 스페이스바 하면 여기 마지막으로 썼던 이제 값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클릭. 다시 한번 하려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썼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려면 그냥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되죠.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렛을 좀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필렛 하면서 필렛하고 스페이스바 하면서 쉬프트를 누르고 있어요. 쉬프트를 꼭 누르고 있으면서 객체를 클릭하면 0으로 필렛이 돼요. 트림하고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렛 하는데 쉬프트 누르면서 필렛 하면 0 값이 0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림하고 이제 똑같은 효과를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렛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클릭하면 이제 0으로 필렛이 되는 거니까 트림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렛까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챔퍼를 해볼 거예요. 챔퍼도 뭐 필렛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CHA가 명령인데 CHA 선택하고 이번에는 이제 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CHA D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D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첫 번째 못다기는 몇이냐? 3 입력해 볼게요. 3 입력하고 엔터 한 번, 두 번. 네. 값 입력하고 한 번, 두 번. 엔터 두 번 해야 돼요. 엔터 두 번. 그 다음으로 객체 클릭하면 이렇게 필렛이 되죠. 못다기가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HA 아이고 총 CHA 엔터 한 다음에 D 엔터 하고 5mm 입력한 다음에 엔터 한 번, 두 번. 다음으로 객체 클릭 이렇게 하면 챔퍼 못다기도 끝났습니다. 이거 뭐 엄청 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스트레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스트레치를 진짜 이제 편집할 때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S가 단축키거든요. 우선 S 이제 스트레치 제일 중요합니다. 네. S 스페이스바하고 이거는 무조건 클릭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는 객체를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객체를 선택하면 안 됨. 클릭 이렇게 해야 돼요. S 스페이스바하고 객체를 클릭해서 이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고 스페이스바 해서 기준점을 지정하고 어디로 스트레치를 할지 정해줍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S하고 엔터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준. 네. 스페이스바에서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스페이스바. 다음으로 기준점 선택. 치수 아니면 이동 지점 클릭. 이렇게 되겠죠. 클릭 아니면 스트레치를 할 때 3mm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샤프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5mm 늘려야 된다고 하면 스트레치를 하고 객체를 클릭 늘려야 될 부분을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고 기준점 클릭한 다음에 이건 빈 공간 해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5mm 입력하고 엔터. 근데 나는 여기 끝에만 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치 하고 클릭 하고
기준점 클릭한 다음에 어디로 할지 이동시키고 5mm 엔터. 그러니까 내가 이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레치를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사각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스트레치 할 때는 딱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꼭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치하고 C를 입력하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치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려고 하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C 입력하고 하면 이렇게 해도 잡힙니다. 그렇죠? 요거 꿀팁. 오른쪽에서 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여야 하지만 C를 사용하면 아무 방향이나 괜찮음. 네, 이렇게 스트레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치 할 때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C를 입력하면 이제 괜찮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치수를 한번 해볼게요. 치수가 이렇게 있는데 스트레치로 이렇게 한꺼번에 치수까지 선택을 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치수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스트레치가 진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번에는 이제 랭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랭스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냐? 정확한 값으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스트레치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느 때 활용을 하냐면 저희가 원을 그리고 나면 이렇게 중심선을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 이 중심선이 제도 규칙에 보면 끝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 난 무조건 2mm로 늘리고 싶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LEN이 단축키거든요. LEN 엔터. 그 다음으로 이제 몇 미리를 늘릴 거냐. 여기에서 증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E 엔터 한 다음에 2mm 늘릴래. 2mm 입력하고 값 입력 하고 객체 선택. 이렇게 하면 돼요. 2mm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객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2mm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근데 요거를 나중에 스케일로 1.2배 저희 스케일로 0.8 이렇게 아직 저희가 스케일을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꼭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정확하게 늘리고 싶어. 이럴 때 LEN DE 엔터 몇 미리 늘릴 거냐? 3mm 엔터 한 다음에 클릭 이러면 이제 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줄이는 건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D하고 마이너스 5mm 엔터 한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스라는 걸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봤고 아까 익스플로드 저희 요거 했죠? 익스플로드 저희 했죠? 익스플로드 보면 분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약에 조인으로 합쳐진 게 있다. 이런 것들. 이거는 분해. X 스페이스바에서 분해시키는 거. 이렇게. 요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리탱글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린 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사각형. 이런 것도 분해. X 하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어레이로 그린 거 이렇게 분해 한번 하면 못 합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분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해를 언제 또 쓰냐면 저희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다 그렸잖아요. 다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오디오 회사에서 사실 이게 원본 도면 주는 거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원본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꼭 이제 막 원본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 그냥 터트려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로 한 번, 두 번 분해로 다 터트리면 그래도 이제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주 업체 이제 줄 때 원본을 그래도 주기 싫다. 그러면 이제 분해를 많이 해서 분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축척을 바꾸는 거거든요. 축척, 스케일. 요거 한번 스케일 바꿔볼게요. 스케일은 단축키가 SC고요. SC. SC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기준점 당연히 선택하겠죠? 객체 선택하고 이제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 1.5배 이렇게 하면은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값 입력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도 돼요. 스케일하고 2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 나누기 2 이런 것도 됩니다. 2분의 1 이런 것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케일 할 때 3분의 1, 2분의 1 이런 것도 되고 2배, 3배, 0.5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스케일 할 때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다른데 이렇게 한쪽 요거로 이제 좀 크기를 이 길이를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 좀 이 강의를 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참조라는 걸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우선 무브로 옮겨요. 얘를 싹 무브로 옮깁니다. 그리고 스케일 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기준점 클릭 여기에서 참조 있죠. 참조 R 스페이스바 하고 객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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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이가 똑같아지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선 그 기준점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클릭하고 이동을 시키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객체 선택 그리고 기준점 여기까지는 같아요. 객체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R 여기서 참조 R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기준점 선택 그리고 늘릴 객체 기준점 선택 늘릴 어디까지 늘려야 되나 선택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스케일 SC 스페이스바 하고 객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R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기준점 선택한 다음에 늘릴 객체 기준점 어디까지 늘릴 거냐 클릭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어레이처럼 요 참조라는 걸 R 참조라는 걸 써서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 브레이크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BR이 단축키예요. BR 입력하고 스페이스만 한 다음에 요거는 그냥 대충 자르는 거거든요. 선을 클릭하고 지금 대충 잘라야 되는데 오스냅이 잡히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마우스 커서를 이 빈 공간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근데 요거를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건 어느 때 좀 많이 쓰냐면, 이제 그 가상선을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상선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만 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만. 그럴 때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고, 뭐, 선을 다시 그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럴 때 이제 브레이크로 싹, 이제 이렇게 끊어주고, 뭐, 이렇게 붙이는 방법. 뭐, 이렇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필렛을 저희가 줘볼 거예요. 필렛을. 이렇게. 필렛을 주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서 필렛이 되거든요. 이럴 때. 여기 브레이크로 여기를 잠깐 이렇게 쪼갭니다. 브레이크를. 쪼개고 필렛을 하면 안 잘리죠. 이렇게. 이런 거 표현할 때. 이제 나사 있잖아요. 나사. 이제 나사 같은 경우에 여기를 이렇게 딱 커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잘라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런데 브레이크를 할 때 지금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남죠. 브레이크. 예. 그래서 뭐 요런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지금 되게 뭐 이 선에서 정확하게 나누고 싶다. 요럴 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21에 새로 나온 기능이고,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정해 보시면 점에서 끊기. 이게 옛날에는 브레이크 둘 다 브레이크였거든요. 그래서 점에서 끊으려면 항상 여기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브레이크 앳 포인트라고 따로 있어요. 이제 쓰면 객체를 선택하고 그냥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선을 나누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선 나누기. 네, 이렇게 브레이크 앳 포인트. 그리고 하고 객체 선택 포인트 선택. 그래서 브레이크랑 브레이크 앳 포인트 요거까지 이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라인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건데, 저희가 아까 막 이런 거 이제 했었잖아요. 참조 막 써서 했는데, 요거 이제 회전하면서 같이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L이 단축키예요. AL, 얼라인. AL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우선 그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엔터 하면 그냥 바로 딱 붙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 하고, 이게 기준은 첫 번째 객체 선택 클릭 4번, 클릭 4번인데 한번 해볼까요? AL 엔터하고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기준점, 얘가 여기로부터라, 얘가 여기로부터라 하고 엔터 딱 하면 딱 회전하면서 이동되죠. 예, 그래서 얼라인까지 활용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편집하는 걸 다 오늘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옵셋, 트림, 익스텐드, 그 다음으로 스트레치. 예, 요 4개가 가장 핵심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요 4개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